자, 증거 게시입니다. 자, 증거 게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박아두시고, 자, 법조문 위주인데 법조문이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자, 우리가 형사법 1에서 배우듯이 이 수사는 비공개입니다. 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된 서류는 열람 공개가 되지를 않죠. 자, 반면에 공소 제기가 되면 검사 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서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증거 게시라고 합니다. 게시라는 것은 까발린다는 거예요. 증거를 다 깐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상대방에게 다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고 집중 심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까냐면 검사부터 까는 거예요.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까는데 다 깝니다. 그래서 전면적 증거 게시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자, 신청권자는 밑에 조문부터 먼저 보고 이 신청권자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 깝니다. 그래서 전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266조 제3항인데요. 266조 제3인데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조문입니다. 자, 먼저 1항 체크하시고,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 이제 통해서 서류 등이라 부를게요. 이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서류에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끊고요. 자, 그런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 열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등사, 서면 교부는 신청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을 때는 열람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고인이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여기 신청권자 있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서류인지 볼게요. 자, 1, 2, 3, 4 묶어볼게요. 자,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그 다음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 등, 그리고 증명력입니다. 증명력 밑줄 그시고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증거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틀리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래서 색깔을 좀 칠해둘게요. 자, 그리고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라든지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 요 관련 사건이 있죠. 제가 전 시간에 그 불기소 공범자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 기록 있죠. 그거 포함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공범은 불기소 해주는데 왜 나는 기소하냐 이겁니다. 그 서류 좀 내가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등 있죠. 이런 전자기록 같은 이 특수 매체 기록도 포함된다. 그래 전부 포함입니다. 전부 포함이기 때문에 전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포함된다는 이 글자도 아주 출제 잘 됩니다. 뭐 제외된다 그러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 시간에 배웠던 요 판례 불기소 결정서 다시 중복되는데요. 이것도 밑에 보면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청 시기를 보게 되면 공소 제기 후에는 언제든지 허용되는데 따라서 공판 준비 절차 또는 공판 기일 절차에서도 증거 신청이 허용되는데
이 공판 기일 절차에서 행해지게 되면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에 있어서 너무 늦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다 이거예요. 너무 늦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공판 준비 절차 때입니다. 즉 공판 준비 절차 중에서도 일회 공판기일, 공판기일 공판기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피고인에게 효과가 있다.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가 늦어지면 방어권 행사에 아주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을 볼게요. 그렇죠. 서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면 구두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제한을 봅니다. 자, 전면적 증거 게시라고 했는데 여기 좀 제한이 있어요. 자, 2항 체크하시고 검사는 국가안보 여기부터 가로 열고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수사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쵸? 이거 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부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구도 안 돼요. 자, 서면 색깔 칠하시고 지체 없이 색깔 칠하시고 뭐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틀려요. 자,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48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 266조 4 제1항인데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8시간 색깔 칠하시고요. 자, 이 조문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 여기입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뭐는 거부가 안 된다? 목록입니다. 목록은 거부가 안 된다는 것도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여기 색깔 칠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검사는 국가안전보장 등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부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고 48시간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48시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피고인 측은 이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부 제한한다 하더라도 목록 등은 거부가 안 된다는 것 엄청나게 출제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했을 때에는 어디다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법원밖에 없죠. 그래서 법원에다 그것을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청을 우리가 이제 구제 신청이라 하는 겁니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구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 뭐뭐 등을 고려해서 검사에게 열람 등사 서면 교부 하세요 라고 허용할 것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허용할 것을 명할 때에 이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1번 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불복이 안 된다는 거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가 안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지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것도 판례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고지 즉시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이해관계인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5항 체크합니다. 자, 5항 출제 잘 되는데요. 자, 검사는 제2항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에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되는데요.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해당 증인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검사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증거 서류가 법원에서 신청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즉, 이 조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증거는 공판정에서 증거 제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피고인에게, 검사나 검사에게 유리한 거입니까, 불리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갖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치? 검사가 피고인 측 집이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는 그 압수수색 증거물만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봤을 때 검사가 나에게 유리한 증거도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증거 보여달라.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여주게 되면 피고인이 승소할 것 같잖아요. 검사가 패소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조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사가 그 명령에 안 따라요. 그러면 법정에서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검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치?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를 까지 않으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쓴다? 그거야말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 판례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검사는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감수하게만 하면, 그렇죠?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련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거 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안 보여주고 안 낼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행강제. 여기 이행강제, 신속히 이행하라는 그 이행강제한다는 그런 측면인 것이지 내가 안 보여주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 헌재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잘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면 그 거부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뭐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거 일체 묻지 않고 무조건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은 고지되는 즉시 동그라미 집행력이 발생한다 했고요. 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 이후에 검사가 열람은 허용했어요. 자, 그런데 등사만을 거부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침해라고 볼 수 있느냐? 판례가 뭐라 그래요? 자, 등사만을 거부한 것도 우리 판례는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습니다. 즉시항고는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항고 안 됩니다. 이 결정은 자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즉시항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요. 자, 이 결정은 402조의 항고 방법으로도 불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항고 방법법 안 돼요? 그래서 또 적으시면 이 결정은 구금이라든지 압수에 관한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항고로도 되지를 않는다. 자, 요 두 가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즉시 항고 안 되고 보통 항고 안 되고 판결 그대로 하면 402조에 따른 항고 방법으로도 불복이 안 되고 자, 이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요. 자, 남용 금지입니다.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등사하도록 한 서면,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당해 사건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 이 목적은 무슨 목적인가요? 그쵸? 방어권 행사 목적이겠죠.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다른 목적으로 즉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받습니다.